안녕하세요. 엑셀넷 발표할 박은우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과 비슷하게 구성했습니다. 양방향 문맥을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저번 세션 때 봤던 버트와 같은 디노이징 오토 인코딩 기반의 사전학습 방식은 오토 리그레시브 언어 모델링 기반의 사전학습 방식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디노이징 오토 인코딩은 입력을 일부러 망가뜨린 다음 원래의 입력을 복원하는 것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버트는 입력 문장에 마스크를 넣고 예측하는 것으로 학습을 진행했었습니다. 기존 NLP 모델은 단방향인 것에 반면 버트는 양쪽 문맥을 동시에 보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습 시에는 마스크가 있지만 실제 테스트 적용 시에는 없기 때문에 사전학습과 파인튜닝 간의 불일치 문제를 겪게 됩니다. 또 마스크된 위치 간의 의존성을 무시한다는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으로 나는 마스크에서 마스크를 먹었다 라고 했을 때 실제 자연어에서 단어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김밥을 먹었다 같은 문장에서 서울과 김밥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지만 버튼은 두 개의 마스크 위치를 서로 의존성 없이 따로따로 예측했기 때문에 마스크된 위치 간의 의존성이 무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엑셀넷이라는 일반화된 오토그레시브 사전학습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비지도 표현 학습은 매우 성공적인 성과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대규모의 라벨 없는 텍스트 말뭉치에 대해서 신경망을 사전학습시킨 후 다운스트림 작업에 모델이나 표현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공통된 아이디어 아래서 다양한 비지도 사전학습 목표들이 연구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AR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 그리고 AE, 오토 인코딩 방식이 가장 성공적인 사전학습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R 언어 모델링은 텍스트 말뭉치의 확률 분포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통해 추정하려고 합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이전 정보들을 기반으로 다음 값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텍스트 시퀀스 x1부터 xt가 주어졌을 때 전체 확률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분해합니다. 네. 그래서 GPT 같은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순방향 혹은 역방향 이렇게 단방향 문맥에만 기반하여 학습되기 때문에 깊은 양방향 문맥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언어 이해 과제에서는 양방향 문맥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AR 모델링과 실제 효과적인 사전학습 간의 성능 격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AE 기반 사전학습은 명시적인 확률 밀도 추정은 하지 않고 대신 순상된 입력으로부터 원래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설명했던 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력 토큰 시퀀스에서 일부 토큰을 마스크 같은 특수 기호로 치환한 후 모델은 이 순상된 입력에서 원래 토큰을 복원하도록 학습됩니다. 이 과정에서 확률 밀도 추정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버튼은 양방향 문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AR 모델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고 보이나요 이게? 네. 그냥 보이게 되고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AE도 그렇고 AR도 그렇고 이런 단점들로 인해 엑셀넷은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일반화된 오토 리그레시브 사전학습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순열 기반 학습인데요. 기존 AR 모델처럼 고정된 순방향, 역방향 인수분해 순서를 따르지 않고 모든 가능한 인수분해 순열에 대해 기대 로그 가능도, expected log likelihood를 최대화합니다. 이 순열 기법 덕분에 각 위치의 문맥은 좌우 모두의 토큰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양방향 문맥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손상 없이 학습한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AE 방식과는 달리 엑셀넷은 데이터를 마스킹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전학습, 미세조정,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AR 방식의 장점인 곱셈 규칙을 활용해 예측 토큰들의 결합 확률을 자연스럽게 분해할 수 있으므로 버트의 독립성 과정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A 기반 사전학습 중 하나인 버트는 양방향 문맥을 잘 활용하지만 마스킹된 단어 간의 의존성을 무시하고 마스크라는 인공적인 심볼 때문에 사전학습과 실제 사용과 괴리가 생깁니다. 반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자연스러운 입력을 사용하고 단어 간 순차적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지만 양방향 문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둘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피하는 새로운 사전학습 목적을 위해서 논문에서는 프리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 순열 기반 언어 모델링을 제안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길이가 t인 시퀀스, x는 x1부터 xt까지 이렇게 총 t 팩토리얼 개의 순열이 존재하는데요. 이 순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순서대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모든 순열에 대해 모델 파라미터를 공유하면 기대값 수준에서 각 토큰은 시퀀스 내의 모든 다른 토큰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양방향 문맥 정보를 학습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원래 순서가 있고 하나의 순열 예시가 있을 때 x2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예측하고 x3는 앞에 있는 x2만 보고 x1은 앞에 있는 x2, 3만 보고 그리고 x4는 x2, x3, x1을 보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시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x1, x2, x3, x4에 대해 집합 총 4팩토리얼이 있다고 했을 때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여기 첫 번째는 3, 2, 4, 1로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3은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 끌고 오고요. 여기서 3은 4와 2가 있기 때문에 x4와 x2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x1, x4, x2를 모두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x4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첫 번째 단어를 맞춰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3의 토큰 정보를 주지 않는데요. 문제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고 여기도 문장으로 예시가 있는데 MLM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뉴와 your 모두 마스크하게 되었을 경우 서로 이런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이 깔리기 때문에 뉴가 있을 때 욕이 나올 확률과 뉴가 없을 경우 욕이 나오는 확률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순열 기반 언어 모델링은 여러 장점을 가지지만 이 목표를 표준 트랜스포머 구조로 단순히 구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써서 계산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예측할 위치의 정보가 아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저 이전 단어들만 보고 같은 방식으로 다음 단어를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맥에 맞는 위치별 뉘앙스를 배울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예측할 위치, G의 T를 의식하는 구조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H 앞단어들 이렇게 해서 G로 갔을 때 앞단어들과 예측 위치, G의 T 이런 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G를 구현하는 데는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충돌합니다. 첫째, 예측 대상 X의 G의 T를 맞추려면 그 내용은 보면 안 된다. 반대로 다른 토큰들을 예측하려면 X의 G의 T의 내용도 포함해서 문맥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모순된 요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로는 모순된 요구를 만족할 수 없기에 두 가지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스트림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째는 컨텐트 리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히든 스테이트처럼 컨텍스트와 해당 토큰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파인 튜닝 할 때 사용하고요. 커리 리프레젠테이션은 모두 컨텍스트와 예측 위치만 사용하고 예측할 토큰의 내용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지 않고 위치와 컨텍스트만으로 예측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식을 찾아봤고요. 이거는 기존 셀프 어텐션과 거의 유사하다고, 컨텐츠는 거의 유사하고, 쿼리는 혹은 포지션 정보를 활용한 셀프 어텐션 기법으로 컨텐트 스트림 어텐션과는 다르게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토큰 이전 정보들의 값을 가지고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 이런 기법은 효과적이지만 최적화가 어렵고 수렴이 느려 전체 대신 일부만 예측하는 부분 예측을 사용합니다. 전략은 순열지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지의 C는 예측하지 않을 앞부분, 그리고 지의 C보다 큰 부분을 예측할 뒷부분으로 문맥 정보가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파이프 파라미터 K를 이용해 전체 중 약 K분의 1만 예측하도록 하여서 속도 및 메모리 효율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종 목표는 이런 식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XL의 두 가지 중요한 기법을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XL의 두 가지 중요한 기법을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게 되는데요. 트랜스포머 XL은 상태 공간 확장 및 장기 의존성 처리를 위한 강력한 모델로 상태 저장과 상대 위치 인코딩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트랜스포머 모델의 확장 버전으로 긴 시퀀스에 대한 학습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모델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는 기존의 트랜스포머고 밑에는 확실히 좀 세분화가 돼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기법을 도입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그먼트 간 기억입니다. 긴 시퀀스를 세그먼트로 나누어 처리하고 각 세그먼트의 히든 스테이트를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이전 세그먼트의 정보를 후속 세그먼트에 재사용하면서 긴 시퀀스를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기존 트랜스포머가 시퀀스 내에서 첫 번째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과 달리 문장의 앞부분에서 얻은 히든 상태를 나중에 나오는 세그먼트들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 위치 인코딩인데요. 모델이 절대적인 위치가 아닌 단어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더 유연하게 문맥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넷이 어떻게 여러 세그먼트를 처리하면서 긴 문맥을 모델링하는지 설명할 건데요. 만약 여러 개의 문장이나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는 엑셀넷은 훈련 중에는 버트처럼 두 개의 세그먼트를 랜덤하게 샘플링합니다. 이 세그먼트들이 같은 문서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여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샘플링한 두 세그먼트는 하나의 시퀀스로 이어붙여 버트와 동일한 형태로 모델에 입력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엑셀넷은 버트처럼 다음 문장 예측을 목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 NSP를 추가해도 큰 성능 향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상대적 세그먼트 인코딩인데요. 엑셀넷은 세그먼트를 단순히 A냐 B냐 구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버트의 절대적 세그먼트 인코딩 방식을 넘어서 트랜스포머 XL의 상대적 인코딩 기법을 세그먼트에도 적용을 합니다. 두 위치 I와 J가 같은 세그먼트에 속해 있으면 벡터 S 플러스를 사용하고 다른 세그먼트에 속해 있다면 또 다른 벡터 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I가 어떤 세그먼트에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I와 J가 같은 세그먼트냐 아니냐만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그먼트인지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상대적 인코딩 방식을 따른다는 게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버트와 엑셀넷이 문장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었는데요. 뉴욕 is the city라고 했을 때 뉴와 욕을 예측 대상으로 정하고 나머지를 컨텍스트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버트는 뉴 그리고 is a city, york is a city 이렇게 이런 두 값을 최대화하는 반면 엑셀넷은 new is a city, york, new is a city를 최대화합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은 엑셀넷은 york을 예측할 때 new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버트는 단어들 간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모델링하기 때문에 new와 york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셀넷이 더 풍부한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게 되며 더 밀도 있는 학습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는 북코퍼스랑 위키피디아를 버트랑 동일하게 사용했고 추가 데이터는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크나이저는 센테스피스를 사용했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써놓진 않았는데 봐야 할 게 학습 시간이 5.5일 정도 걸렸는데 종료 시점에 언더피팅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근데 학습을 더 하더라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는 버트랑 엑셀넷 비교한 것만 가져왔는데 봤을 때 거의 동일한 학습 방식과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엑셀넷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버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제가 사용한 레퍼런스고요. 감사합니다.